그리고 다이어트도 안 되고 갑자기 배에 살이 찐다거나 여드름이 생긴다거나 월경이 막 안 온다거나 추천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색깔 되게 예쁘죠? 여기 써있죠? TCF라고 써있는 게 굉장히 착한 생리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녕 여러분, 가이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생리 관련된 얘기를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번에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이랑 수다를 뭘 떨면 좋을까요? 라고 남겼었는데 생리 관련된 얘기가 되게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질문을 받아봐서 그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주변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산부인과 관련된 얘기들이 꽤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꼭 나이뿐만 아니라 사실 가야 했는데 그동안 못 갔던 경우들, 그동안에 좀 방치를 해놨다가 이제야 문제가 좀 터진 경우까지 해서 산부인과 가는 친구들이 꽤 많았는데 그 관련된 얘기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브이로그를 한 2개 정도 남긴 것 같아요. 생리 관련된 거를. 그래서 좀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지 않나 해가지고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보시면 이번 시간 조금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봐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Q&A랑 영상을 함께 하러 갑시다. 고! 먼저 Q&A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생리 때 제일 큰 고민이 뭐가 있냐 물어보셨었는데 저는 PMS가 진짜 심한 편입니다.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하죠. 증상이 몸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심리적인 부분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거의 지킬 앤 하이드급이 돼요. 길 가다가 막 소리 지르고 싶었던 경우 혹시 있으실까요? 저 진짜 그 정도로 심하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진짜 막 울 때도 너무 많았고 승무원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 비행기를 다 뒤집어버리고 싶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유. 길 가다가 이렇게 살짝 부딪혀도 너무 화가 나고 그 정도로 정말 심한 PMS를 알았었고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PMS를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PMS가 심하지 않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설명을 이제 쉽게 해보자면 술을 먹고 실수할 때 있잖아요.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지? 마음에도 없는 평소에 하지 않았던 생각들을 막 내뱉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 술 깨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했던 그런 정도의 감정 상태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를 해볼까 하고 PMS 관련해서 좀 찾아봤어요. 생리전 증후군이 원인을 아직도 확실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산부인과 질환이나 뭐 이런 걸 찾아보면서 마음이 안타깝다고 생각됐던 게 원인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아직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뭐 추정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까지 어려운 영역인 것인가 아니면 돈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호르몬적으로 프로게스테론이 감소가 돼서 그래서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거다.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행복감을 좀 느끼지 않는 거다 라는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왜 그 호르몬이 그렇게 나오지 않냐고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PMS 같은 경우에도 증상이 엄청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정도의 치료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 중에 제일 좋았던 거는 2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약을 먹었었던 거예요. 프리페민이라고 이거는 약국 가면은 팔아요. 근데 가격이 조금 나가요. 생약 성분이고 종근당에서 나와서 하루에 하나씩 생리 전에 이렇게 30개를 먹어서 한 달 동안 먹는 그 약이 있고 근데 이거의 장점이라고 하면 기분만 좋아지게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붓기도 평소보다 좀 덜한 것 같고 기분도 괜찮아지는 것 같고 신체적인 그런 증상들 있잖아요. 확 좋아진다기보다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번 달 괜찮네? 요 정도 저는 괜찮았어요. 승무원 할 때 효과를 되게 많이 봤던 그런 약이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가격이 조금 나간다는 거. 한 달에 6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생리 주기 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는 게 조금 생리전에 이게 감정 기복 심해서 힘들었던 기억을 못하고 또 귀찮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조금 귀찮았다는 거. 그 2개가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이죠. 뭐 단점까지라기보다는 아쉬운 점이었고 근데 저는 이게 약국에서 그냥 프리페민 주세요 하고 그냥 받아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약을 좀 찾아보니까 유당불내증 있는 사람들도 이 약 안에 유당이 들어가 있어서 별로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호르몬 관련돼서 에스트로겐 민감성 환자라든지 도파민 효능제 이런 다양한 여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성분에 좀 부작용이 있는 분들은 드시면 별로 안 좋다고 해요. 내가 먹고 있는 약이 있거나 뭔가 질환이 있다거나 그러면 약사님이랑 꼭 얘기를 해보고 드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좋았던 거는 정신과에 가가지고 처방을 받았던 건데, 제가 이것 때문에 정신과를 사실 간 거는 아니었고 우울증이랑 공황장애를 한때 앓았었잖아요. 근데 생리가 올 때 좀 심해지더라고요. 그때 같이 약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먹었었는데 저는 그게 항우울제였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세로토닌을 분비를 잘 시켜줄 수 있게 항우울제를 주시기도 하는데, 이것도 알죠? 이것도 어쨌든 호르몬 관련된 거라서 뭐 참을만한데 먹으면 오히려 조증이 올 수도 있고 되게 위험하다고 하니까 이것도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충분히 해보시고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좋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먹으라고 하는데 나는 먹었을 때 이것 때문에 괜찮은 건가 했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마그네슘, 달마지유 이 두 개가 저한테는 좀 그랬어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저희 프로 약쟁이여가지고 그런 영양제 같은 걸 되게 많이 먹는데, 마그네슘이 꼭 생리 전뿐만 아니라 신경을 좀 안정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있대요. 자기 전에 먹으면 좋다고 해서 생리할 때도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뭐 약간 효과가 있나? 정도였지 막 효과가 엄청 드라마틱하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 좋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달마지유.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나쁘지는 않았다? 괜찮았던 것 같다? 요거에 대해서는 딱히 할 얘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오히려 부작용이 있었던 게 피임약이었어요. 이게 생리전 증후군이 심하신 분들은 피임약을 먹어서 그 주기도 맞추기도 하지만 호르몬을 맞추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산부인과 가가지고 그거를 처방을 받아가지고 종류를 바꿔가면서 피임약을 먹었었는데 일단 살이 많이 쪘고요. 생리 주간이나 PMS 기간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 기복이 좀 있었습니다.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계속 이게 제가 좀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생리전 증후군의 기간을 약간 퍼뜨려 놓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별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한테는 잘 맞지 않았으나 어떤 분들한테는 오히려 좀 프리페민이나 이런 게 안 맞고 피임약이 더 잘 맞을 수도 있다는 거. 사람마다 증상이 다양한 것처럼 방법들도 되게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생리대 뭐 쓰시나요? 추천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쓰고 있는 생리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함께할 생리대인데요. 늘 그렇듯 생리대가 또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와가지고 써봤는데, 이거는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성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성분이 좋으면 효과면에서 약간 떨어지거나 좀 그런 생리대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받아보겠다 해가지고 썼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샌다거나 운동할 때 불편하다거나 좀 아프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성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걸 찾아보니까 답답해하시는 아, 우리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네 하는 답답해하는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추천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갈게요. 짜잔! 이 오드리선 생리대인데요. 색깔 되게 예쁘죠? 여러분들한테 이 생리대를 추천을 드린 이유가 한 3개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성분이에요, 성분. 예전에 우리 생리대 파동 한번 있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 생리대를 제가 썼을 때 어떤 생리대를 쓰면 되게 가렵거나 생리통이 좀 생긴다거나 그런 게 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저는 그게 생리대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 몸이 안 좋은가? 내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파동이 있고 나서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사실 저는 성분 좋은 생리대를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함께하게 된 이 오드리선 생리대가 유기농 생리대거든요. 유기농 생리대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뜯어볼게요.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부분 있죠? 여기 위에 부분, 살에 닿는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부분을 탑시트라고 하는데 여기만 유기농으로 만드는 제품들도 있대요. 이 밑에 부분은 유기농으로 만들지 않는 그런 생리대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날개 부분도 사실 우리 몸에 닿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요거가 유기농이 아닌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탑시트라고 하면 다 같이 유기농이어야지, 그래야지 유기농으로 허가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날개 부분은 또 따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딜선 생리대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흡수체부터 탑시트, 날개까지 다 유기농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안심하고 쓰기가 되게 괜찮더라고요. 몸에 직접 닿지 않는 부분까지 안심하고 유해 성분이 없이 쓸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표백이었는데요. 이걸로 우리가 난리가 났었던 거잖아요, 사실. 염소 표백 때문에. 염소 표백이라는 게 흰옷에 뭐 기름 튀고 찌든 데 있고 할 때 빤 그 락스 있죠. 그 락스의 성분이 염소라서 이것 때문에 크게 난리가 났었던 건데, 물론 그 락스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걸로 표백을 하는 생리대는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그런 염소 성분까지는 아니지만 ECF라고 해서 염소 성분이랑 비슷하고 그 계열의 성분으로 표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생리대들을 이렇게 표백을 한대요. 근데 생리대를 저는 표백하는지도 몰랐는데, 근데 이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열에 좀 약해서 열을 받으면 이게 분리가 되기도 하고 다른 화학물질이랑 결합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딱 안전하다기보다는 안전한 것 같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완전 안전한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 근데 오드리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염소 계열을 사용을 하지 않고 탄소 표백으로 표백을 했기 때문에 몸에도 굉장히 안전하다. 여기 써있죠. TCF라고 써있는 게 totally 클로린 free, 염소 free, 전혀 없다. 아예 표백하는 데 있어서 발암물질을 일으키는 그런 염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 계열도 사용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마크가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몸에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폐수도 훨씬 덜 나온대요.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좋고 우리 몸에도 좋다. 굉장히 착한 생리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순면 커버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 생리대 밑에 보시면은 진짜 순면 커버를 사용을 했으면은 여기 성분 표기에 탈지면, 순면 부직포, 부직포, 순면 이렇게 성분명이 표기가 됐다고 하거든요. 성분명 중에서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복합섬유 이렇게 써 있으면은 이게 화학섬유래요. 그래서 순면이 아니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짜잔! 생리대를 잘라봤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유기농으로 되어 있다는 거. 면들이 착하게 생겼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혼자 건강한 생리대, 착한 생리대 쓸 수 없으니까 이벤트 있으니까요. 더보기란에 가셔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여러분, 저 이벤트에 참여하는 사람들 많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 처음 당첨돼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리통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다행히 생리통은 없어요. 학교 다닐 때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되게 없어진 지 좀 오래됐습니다. 제가 없어요 하고 넘어가면 좀 그러니까 생리통 관련해서 제가 한번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우리 생리가 자궁을 다 준비를 해놨는데 들어오지 않으니까 야 치워라 됐다 하고 자궁에 피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게 피들이 떨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수축하면서 배가 좀 살살 아프거나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그런 거는 자연스러운 생리통이라고 해야 되나? 이상 증상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로 생리통이 많이 심하다거나 생리하는 내내 아프다거나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뒤에 제가 질환을 조금 더 알아봤거든요. 그거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별건 아닌데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은 매달 이게 느껴지잖아요. 생리통이 좀 오겠다 할 때 드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해요. 약은 약대로 먹고 효과는 효과대로 없는 경우가 많대요. 아예 그냥 좀 올 것 같다 할 때 그때 바로 드시는 걸 추천한다고 산부인과 의사선생님 채널에서 제가 봤습니다. 생리 때 다이어트 하는지 운동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일단 생리 때 식욕이 막 터지진 않고요. 생리 전에 PMS 때 진짜 많이 먹습니다. 단 것도 엄청 땡기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꾸 더 단 게 땡기는 것 같아요. 생리 때는 막 그렇게 땡기지는 않는데 먹었던 것들이 축적이 되고 되게 부어있고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관절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관절로 제가 생리를 하겠다 안 하겠다를 달력 보기 전에 알 정도로 관절이 많이 시리거든요. 그래서 힘이 많이 가거나 좀 무리가 가는 그런 웨이트는 하지 않고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달리기를 많이 하고 생리 전에 좀 제가 성격이 많이 안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명상이다, 정신 단련이다, 약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유산소를 많이 하고, 생리 때도 마찬가지로 유산소를 많이 합니다.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달리기를 한다거나 늦잠을 자도 저녁에라도 꼭 유산소를 하고 자려고 해요. 뭐 달리기가 좋다 안 좋다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관절에 안 좋아서 하면 안 된다, 너무 많이 하면 연골 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마라톤 선수처럼 막 뛰는 건 아니니까 살짝 걷다가 뛰다가 산책하는 느낌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랩티컬을 많이 합니다. 좀 이렇게 뛰고 하면 연골이 좀 아플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좀 일랩티컬을 하면은 기분도 좋고 무리가 좀 덜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질환 관련돼서 주변에 요즘에 많아져서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질문은 사실 안 들어왔는데 그냥 제가 찾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한 건데, 3가지가 제일 흔하다고 해요.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자궁내막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궁내막이 있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어야 될 세포들이 다른 데로 가는 거죠. 방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자궁 근처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폐로 가거나 그런 경우도 있대요. 이걸 볼 수 있는 게 생리통 심할 때, 생리통이 많이 심하다 하면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관계를 할 때, 성교할 때 통증이 많이 느껴진다고 해요. 그리고 부정출혈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불임의 원인까지도 되기도 한대요. 적은 인원이 아니라 가임기 여성의 10에서 15%면 진짜 10명 중 1명이면 낮은 수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이것 때문에 병원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병원을 가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키가 크고 마른 유형이나 뭐 생리를 좀 일찍 시작을 하셨다거나 생리 주기 28일에서 35일 정도로 보는데 그게 너무 짧다거나 주기가 너무 길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의심을 꼭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유전적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가지고 크게 수술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2번째가 자궁근종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자궁 근육 안에 종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막 암이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양성 종양이어서 이걸 두고 보는 경우도 있고 약물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좀 충격적이었던 게 우리나라에 40에서 50%의 여성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래요. 대신에 이게 퍼지는 속도가 엄청 급격하게 빠르다 뭐 이런 거는 아니고 좀 완만한 편이기도 하고, 다른 데로 전이가 되거나 그러지도 않고 생명에 위협을 준다 뭐 이것까지도 다행히는 아니래요. 재발하는 확률도 거의 없고, 그래서 크게 걱정을 할 그런 건 아니지만 발생 위치나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생리량이 너무 많다거나 생리통이 너무 심하다거나 빈뇨, 소변을 자주 보러 간다, 비정기적인 출혈, 관계할 때 통증, 증상이 있으면은 자궁근종이 의심이 되니까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좋다고 합니다. 생리량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야 생리 과다라고 하나라고 또 걱정이 되실 수 있잖아요. 미리로 나와요. 근데 우리가 뭐 생리할 때마다 그 미리를 체크를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이 생리가 이 정도면 많다라고 하는 게 대형이나 오버나이트를 한 3, 4일 내내 써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4일을 넘어가는 경우가 생리량이 많다고 하고, 그리고 1시간마다 생리대를 갈아야 될 정도로 생리량이 많다라고 하면 생리 과다라고 해요.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자궁근종을 좀 의심을 해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대주변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커지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째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서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쵸?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데 되게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요게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요게 매달 난소에서 이렇게 난포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근데 그 난포가 딱 하나가 생기면 나머지는 이렇게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난소 표면에서 낭종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호르몬에 이상이 생겨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대요. 꼭 있다고 해가지고 막 문제가 된다거나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호르몬도 괜찮고 아기도 정상적으로 낳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시긴 하시나, 이렇게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털이 나는 경우도 있고 되게 심한 경우에는 가슴에 털이 나는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다이어트도 안 되고 갑자기 배에 살이 찐다거나 여드름이 생긴다거나 월경이 막 안 온다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방치를 하면은 난임이 되는 경우도 많고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 걱정이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체크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방암이랑 자궁 내방암은 심지어 3, 4배 정도가 걸릴 확률이 높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체크를 미리미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원인을 알 수가 없대요. 왜 이렇게 원인을 모르는 게 많은 건지. 뭐 유전자 문제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호르몬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도 있는데, 일단은 과체중인 여성한테 많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실제로 체중을 감량을 하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식단을 또 관리를 하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콩 관련된 걸 많이 먹는다거나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먹는다거나 식단 관리를 하는 게 도움이 훨씬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연계돼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추천해 주실 어플 있을까요? 봄 캘린더 쓰고 있거든요. 좋은 게 뭐냐면 생리 주기만 쓰거나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호르몬 언제 배랑 기구, 생리전 증후군이고, 이거에 따라서 내 기분 상태나 기운 상태나 관계, 나의 욕구까지 싹 알려줘요. 매일 아침에 이거를 이렇게 팝업으로 띄워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짜증날 일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기분 컨트롤이 좀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러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짜증이 나는 일이 있을 때 나의 호르몬이 오늘은 나를 농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봄 캘린더가 그게 되게 잘 나와 있어요. 부정출혈이나 이런 거를 알아보려면 체크를 잘 해놔야 된다고 하니까 생리 어플을 쓰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생리 관련된 거를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공통적으로 추천을 하는 거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운동. 이거는 너무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뭐 넘어가고, 그리고 식사 관련돼서 칼슘이랑 비타민, 비군, 섬유질, 이 3개 얘기가 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역시나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스트레스 관리, 면역력, 자궁내막증 같은 경우만 해도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리혈이 역류를 해도 면역력이 강하면 이렇게 없애주기도 한대요. 근데 면역력이 약할 때는 생리혈이 역류를 하면 거기에 있는 세포들이 죽지 않고 뭐 갑자기 뭐 폐에 들어가 있다거나 다른 데에 들어가 있다거나 하는 거죠. 면역력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게 3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공통적인 거는 하체 순환에 방해되는 건 다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다리 꼬는 거, 다리를 꼬게 되면 하체 순환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자궁이랑 난소 위치가 막 바뀌기도 한대요. 이 정도까지라고. 하이힐 신거나 꽉 끼는 옷들, 혈액순환 안 되는 그런 것들은 너무 자주 하지 말고 몇 번만 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냥 한번 알아두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Q&A 관련된 내용이랑 플러스로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좀 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제 영상은 생리는 산부인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생리 관련돼서 한번 볼까? 라고 하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예방을 하기에 참 좋은 시기일 수도 있다. 생리통 같은 경우에는 생리를 하니까 뭐 당연히 아프지라고 생각을 하고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산부인과 저만 해도 가서 이렇게 막 체크받고 하는 게 좀 뭔가 그냥 심란해. 그래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거를 찾아보면서 내가 그냥 눈 감고 있는 게 그냥 능사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검진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드리썸 생리대 이벤트 참여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안녕! You think it's so important to convince everyone else that you're not boring, but it's making me feel like my skin is crawling. I keep pouring out my empathy to someone I don't even see.